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현쌤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 강의를 제가 올려드리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약속했던 세무 1급 강의입니다. 세무 1급 강의에서도 이론은 배제했고요. 세무 조정 부분에 대해서만 강의를 올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세무 1급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고 바로 기본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1급에서 추가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법인세입니다. 자, 법인세 중에서도 실무에서 세무 조정하는 게 30점이죠. 자, 우리 70점이면 합격하는 시험이고요. 실기가 70점이죠. 그죠? 이론 30점, 실무 70점. 근데 여기 실무에서 또 30점이 세무 조정인 거예요. 자, 그럼 세무 조정을 잘 하셔야지 회계 1급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자,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세무 조정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다. 자, 어렵지만 저희가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되는 범위예요, 여러분.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세무 조정 설명 드릴 때 이 세 가지를 염두하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 실무만, 세무 조정만 알려드릴 거고요. 다만 실무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들, 기본적인 이론들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핵심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 법인세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여러분. 굉장히 넓고요. 여기에서도 우리 이제 시중에 교재에 보시면 이 정도로 많이 골라놨어요, 여러분. 근데 얘도 사실 범위가 넓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한 요 정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한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만 풀어드릴 거예요. 기출문제를 예제로 잡아서 설명을 바로바로 들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실무에서 핵심만 설명을 드리는데 그 설명을 기출문제를 예제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면 바로 기출문제를 연습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풀어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요거로 보시고 바로바로 시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참고하시라고 합격률을 들고 왔는데요. 자, 세무 1급을 보시면 합격률이 어때요? 굉장히 낮죠? 자, 예전에는 한 자리 숫자일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때 보세요, 여러분. 1.86. 정말 낮죠? 그래도 요즘에 최근에 보니까 그래도 20% 정도로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죠? 자, 많이 올라와서 나머지 회차는 뭐 다시 떨어뜨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법인세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법인세가 뭔지를 보셔야겠죠? 자,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것이 법인세입니다. 자, 말 그대로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라는 거고요. 저희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 나오죠? 이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저희가 실무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세무조정입니다. 세무조정이 뭔지를 보셔야겠죠? 자, 일단은 기업의 이익을 기본으로 하고 세법상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일이래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회계상의 이익을 세법상의 이익으로 조정하는 것, 그리고 회계상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때까지 회계를 공부하셨죠? 회계 기준에 맞춰서 수익으로 잡고, 뭐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런 것들 수익으로 잡고, 그 다음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써야겠죠? 직원 급여를 준다거나 복리후생비, 접대비, 광고 선전비 이런 것들 들어가겠죠? 자, 수익에서 비용 빼면은 당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올해의 순수한 이익이다 라는 게 나오죠. 자, 이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당기 순이익에 대해서 곱하기 몇 프로 이렇게 세금을 매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런데 세법 기준에서는
이제 우리는 법을 배우는 거죠. 세법에서는 수익을 입금이라고 불러요. 비용을 손금이라고 불러요. 당기순이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라고 불러요. 자, 각각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다 라는 뜻이에요. 23년도에 소득금액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용어가 살짝 다르다는 점 요거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세무조정을 어떤 경우에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회계 기준을 적용을 해서 수익 100만원, 그 다음 비용 70만원, 그래서 당기순이익 30만원 이렇게 계산을 쭉 했어요. 회계 기준에 맞게. 자, 그런데 여기 비용 중에 10만원이요. 교통위반 과태료인 거예요. 그러면 세금과 공과 10만원 적었고요. 대변의 현금 1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자, 회계에서는 세금 낸 거니까 세금과 공과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비용으로 넣었지만 세법 입장으로 한번 볼게요. 법 입장에서. 자, 세법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요, 여러분. 이거 너희가 뭔가 잘못해서 낸 거 아니니? 이거는 비용이 아니야.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회계에서는 세금 냈네? 비용으로 처리해야겠다. 비용 넣고. 세법에서는 이거 너가 잘못해서 낸 건데 어떻게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비용에서 빼야 된다. 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수익은 100만원, 비용은 10만원 빠지죠.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송금 60. 자, 그러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40만원이 되는 거겠죠. 그죠? 이거 혹시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자, 얘를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면요. 당기순이익 30. 인정 안 하면 40이죠. 자, 인정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그럼 세금도 적게 내는 효과가 있죠. 그죠? 과태료 때문에 세금을, 법인세를 적게 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따로 납부하게 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과태료 납부하고 법인세를 빼주면은 법인 입장에선 과태료를 안 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송금 60만원만 들어가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4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기 순이익비에서 10만원이 증가했고 세금도 10만원 증가해서 납부를 하겠죠? 자, 이러한 경우를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회계에서 이거 비용 아니야, 빼야 돼 라고 해서 60으로 적는 거, 이렇게 빼는 작업을 세무조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10만원 빼야 되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수익, 비용, 당기순이익 30 이렇게 회계 처리를 다 해놨는데 다시 수익 얼마일까? 100만원. 다시 비용 얼마인가? 60만원. 그래서 40만원. 이렇게 계산하기가 시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쭉 하지 않고 그냥 나온 당기순이익에다가 여기에다가 비용 아니야. 비용에서 빼야 되죠? 자, 비용에서 빼시려면은 10만원을 넣어주시면은 두 개 합치면 40만원이 나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세무조정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회계 기준 적용해서 회사가 당기 순이익 3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놨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송금이 비용이죠. 비용으로 산입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송급 불산입 비용에서 빼려면 자, 비용이 마이너스인데 빼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합치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10만원 해주시면은 결론적으로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40만원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당기 순이익에다가 이거 비용 아닌데 그래서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비용 빠지면 이익이 다시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용으로 넣지 않으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손금 불산입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넣지 않겠다. 손금 불산입 10만원 넣어주시고 이 10만원의 출처를 기타 사회 유출로 적어준 거예요. 옆에 기타 사회 유출을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저희 세무조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까 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했는데 세법에서는 비용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뺐죠. 자, 그런 경우 외에도 총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회계에서 수익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회계에서는 이거 수익 아니야 라고 했는데 법인세에서는 그거 수익 맞아, 수익으로 보겠어 라고 한 경우예요. 자, 그러면은 회계에선 수익으로 처리를 안 했는데 수익으로 넣어야겠죠? 그래서 입금 산입이라고 합니다. 입금이 수익이었죠? 수익으로 넣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저희는 회계를 기준으로 세법에 따라 조정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회계에서는 비용으로 넣었어요. 자, 근데 법인 세법에서는 그거 비용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비용을 넣지 않겠다, 송금불산입이라고 합니다. 비용 넣지 않겠다. 자, 그 다음에 회계에서 수익으로 인식을 했는데요. 세법에서는 그거 수익 아니야. 그럼 저희가 수익으로 넣었던 거를 빼는 작업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입금불산입이라고 합니다. 수익으로 넣지 않겠다, 빼겠다 라는 뜻이에요. 자, 회계에서 비용으로 넣지 않았는데 세법에서는 비용 맞아 라고 하는 경우, 그러면 비용으로 넣어야 된다, 송금산입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세법을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제가 요거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얘들을 같이 붙여놨죠. 그죠? 얘들을 가산조정이라고 합니다. 더하는 거. 자, 수익으로 넣겠대요. 그럼 이익이 어떻게 돼요? 수익이 증가하면 이익은 같이 증가하겠죠. 그쵸, 여러분?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니까. 그래서 수익이 증가하면 이익도 같이 증가하겠죠? 자, 그 다음에 송금불산입, 비용으로 넣지 않겠다. 자, 비용 뺐대요. 자, 비용이 감소했으면 이익은 어떻게 돼요? 쓴 돈이 적으면 남은 돈은 커지겠죠. 비용이랑 이익은 반대니까. 그래서 얘도 이익이 증가한다 라고 해서 가산조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볼게요. 수익으로 넣지 않겠다. 자, 수익에서 빼겠대요. 그럼 이익도 같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차감조정 쪽에 있고요. 송금산입, 비용으로 넣겠대요. 자, 비용이 커지면 이익은 어떻게 돼요? 이익은 반대로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비용은 쓴 돈이고 이익은 남은 돈이기 때문에 비용이 커지면 이익은 반대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차감 조정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세무 조정을 하실 때 만약에 수익으로 넣겠다 라고 했을 때 송금 산입이라고 세무 조정해도 정답이에요. 왜냐면 둘 다 효과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비용 넣지 않겠다. 원래는 송금 불산입 쓰셔야 되는데 입금 산입을 쓰셔도 정답으로 인정을 합니다. 둘 다 효과가 같아서 그래요. 이익 증가하는 거 가산 조정이니까 두 개 바뀌어서 써도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바꿔서 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입금 산입 써야 되는데 입금 불산입 쓴다. 그러면은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소득 처분에 대해서도 볼게요. 일단은 가산 조정이면은 3가지가 있고요. 차감 조정이면은 2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득 처분은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 유출부터 볼게요. 자, 사회 유출, 사회, 회사 밖으로 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기업의 외부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을 하겠대요. 자, 귀속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주주다. 그러면 주식 거래로 봐서 배당으로 처분. 자, 임직원이다. 그러면 상여로 처분. 직원이니까 상여금으로 처분. 자, 법인, 개인기업, 국가지자체다. 그러면 기타 사회유출로 처분. 원인을 모른다. 라고 하면은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들으셔도 모르겠죠? 예시를 한번 볼게요. 회사가 주주한테 1,000만 원 지급하고요. 여비교통비로 처리를 했대요. 자, 근데 여기 전제로 까는 거는요, 실제로 여비교통비로 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주주한테 그냥 준 거예요. 그냥 준 거라고 할게요. 우리 회사 대주주니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을 그냥 준 거예요.
근데 여비교통비로 해야겠다 라고 회계 처리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 사실 실제로 출장 간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여비교통비에서 빼셔야겠죠. 세법에서는 그거 비용 아니야. 그거 주주들한테 잘 보이려고 준 거잖아. 회사 비용이 아니잖아. 그거 빼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비용 인정하지 않겠다. 자, 그러면 세법에서 비용 인정하지 않으면 송금을 빼야 되죠. 회사에 넣었던 1,000만 원을 빼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무조정 송금불산입 적어주시고 금액은 1,000만 원. 자, 근데 이 1,000만 원 누구한테 간 거예요? 주주한테 간 거죠. 그래서 주주의 배당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주주의 배당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주는 자기 배당으로 들어가고요. 우리 소득세 했던 거 기억나시죠? 주주의 배당 소득으로 봐서 그 주주가 이 1,000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 1,000만 원이 그러면 누구한테 갔을까? 이걸 밝히는 걸 소득 처분이라고 합니다. 소득을 처분하겠다 말 그대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회사가 임직원한테, 우리 회사 직원한테요. 1,000만 원을 주고 여비교통비로 회계 처리했대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 실제로 출장 간 게 아니고요. 뭐 관련 있는 임직원이겠죠? 그죠? 그 임직원한테 그냥 1,000만 원 이렇게 찔러준 거예요. 자, 그래서 회사는 여비교통비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자,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할까요? 당연히 인정하지 않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회사에서 비용 처리한 거를 빼셔야 돼요. 송금, 불산입, 1,000만 원. 자, 그럼 이 1,000만 원 누구한테 갔어요? 임직원한테 갔죠. 그러면 그 직원의 상여로 처분을 하는 거예요. 상여로. 자, 그러면 임직원의 상여로 처분이 됐죠? 그럼 그 임직원은 1,000만 원을 받은 임직원은 이 상여를 근로소득으로 잡아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임직원이 돈을 받았고 이 임직원이 근로소득으로 잡아서 세금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가 교통위반 과태료 10만 원을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했대요. 자, 그럼 회사에서 세금과 공과 10만 원 이렇게 적었겠죠? 자, 세법에서는 그거 비용 아니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도 예시로 설명을 드렸지만 얘는 벌금이잖아요. 그죠? 그 회사가 뭔가를 잘못해서 과태료가 나온 거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비용으로 인정해주면 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얘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수익에서 비용 빠지면은 이익. 자, 근데 얘를 비용 10만 원으로 잡아버리면은 예를 들어 수익이 100만 원이다. 그럼 이익이 90만 원이 되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과태료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빼셔야 돼요. 그래서 송금불산입으로 해주시고, 자, 이 10만 원 어디로 갔어요? 과태료로 지불했대요. 그럼 국가로 들어갔겠죠? 자, 국가로 들어갔을 때에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법인 기업한테 갔거나 개인 기업한테 갔거나 국가나 지자체 쪽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 자, 우리 아까 상여면은 근로소득세 내야 된다라고 했었죠. 만약에 배당이면은 배당 소득으로 잡아서 또 세금 내셔야 되고요. 자, 근데 기타 사회 유출은 세금을 따로 매기진 않아요. 자, 왜냐면 국가 쪽으로 들어갔죠? 근데 국가가 국가한테 세금을 또 내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타 사회 유출은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유출은 끝났고 이제 유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안 보이네. 조금 내릴게요. 자, 일단 유보. 자, 기업 내부에 남아있대요. 우리 아까 사회 유출은 회사 밖으로 나간 경우고요. 유보는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 회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회사 안에 남아있고 이게 첫 번째 조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 회계랑 세무회계상 자산, 부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래서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본을 감소시키면 마이너스 유보라고도 해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플러스 유보. 자, 회사의 자산, 세법상 자산이 더 큰 경우, 회사의 자산보다 세법상 자산이 더 큰 경우를 플러스 유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유보는 회사의 자산이 세법상 자산보다 더 큰 경우를 마이너스 유보라고 해요. 자, 제가 자산만 적었는데요. 부채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부채도 나올 수 있지만 자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만 이해하셔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채가 나오면은 나왔을 때 기출문제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예시를 한번 봐야 이해를 하시겠죠? 자, 회사가 토지 100만 원이랑 취득세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구입했대요. 자, 그럼 우리 회계 처리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토지 구입할 때 낸 세금은 토지의 매입 부대 비용으로 봐서 토지에다가 110만 원으로 회계 처리하시는 게 회계의 원칙이죠. 자, 근데 회사가 회계 지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지라고 잡았고요. 취득세를 세금과 공가로 잡았습니다. 회계 처리를 잘못 처리한 거예요. 오류입니다. 오류. 자, 세법이 봤을 때에도 취득세까지 더해서 토지는 110만 원으로 잡아주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토지는 자산이죠? 회사의 자산은 100만 원, 세법상 자산은 110만 원. 그럼 세법상의 자산이 더 크죠? 그죠? 자, 이러한 경우를 유보라고 하는 거예요. 유보. 자, 유보. 자, 토지가 어디에 나간 게 아니죠? 회사 내에 있는데 두 개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유보라고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맞춰 주시려면은 회사에다가 플러스 10만 원 해야겠죠. 자산에다가 플러스 10만 원 해야겠죠. 그러면 가산 계정인 손금불산입을 넣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과 공가가 비용이죠. 세금과 공가가 비용인데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손금불산입으로 넣겠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1기 예를 들어 22년도다. 그러면 손금불산입 10만원 유보 일단 이렇게 적고요. 자, 그 다음에 2기가 됐어요. 이제 23년도가 됐습니다. 자, 다음 연도에 토지를 현금으로 처분하겠대요. 120만원에. 자, 그럼 우리 아까 회사 토지 100만원으로 잡았었죠? 그럼 토지는 100만원, 그 다음에 100만원짜리를 120만원 받고 처분했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20만원 발생하겠죠? 자, 근데 세법에서 토지는 취득세까지 다 더해서 110만원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10만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세법상 자산과 회사의 자산 또 다르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여기에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유보해 주셔야 돼요. 반대로. 자, 처분할 때는 마이너스 유보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얘가 대변 쪽입니다, 여러분. 여기 현금 들어왔겠죠? 현금 120만원 들어왔고요. 대변에 토지 나가고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렇게 잡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토지 100만원은 자산 감소한 게 100만원이죠. 세법은 자산 감소한 게 110만원이죠. 그럼 어떤 자산이 더 커요? 지금 감소하는 거니까 회사가 더 크겠죠. 그죠? 100만원 밖에 감소 안 했고요. 세법은 110만원 감소를 시켰어요. 그러면 회사가 더 크겠죠. 그래서 세법상 자산보다 회사의 자산이 더 클 때 마이너스 유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유보. 회계에서 마이너스를 삼각형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세법에 맞춰서 회사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10만원 해서 감소시켜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을 10만원 더 빼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차감 계정인, 차감 조정인 입금 불산입을 넣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헷갈린다 하시면은 우리 처분이익 20만원 나왔죠. 근데 원래 10만원 나와야 되죠? 그러면 10만원 빼야 되니까 입금 불산입 잡아주셔도 되겠죠. 그죠? 이익 10만원 뺀다 생각하셔도 되고요.
유보는 마이너스 유보. 자, 유보의 특징 좀 말씀드릴게요. 자, 유보는요, 여러분, 회사에 남아있는 경우고요. 아까처럼 사회에 나간 게 아니라 뭐 주주한테 주거나 임직원한테 주거나 아니면 국가에다가 과태료 지급했다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아니라 회사 안에 남아있는데 회사와 세법상의 자산 부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1기에 플러스 유보가 생겼죠. 그죠? 자산 구입하면서. 근데 2기에는요. 자산을 처분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유보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유보는 어떻게 되나요? 정리가 되는 거죠. 플러스 했다가 마이너스 하면은 유보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사에 남아있다가 처분하게 되면은 이 유보가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이 개념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합니다. 유보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유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토지입니다. 토지. 다른 강사님들도요, 유보 설명할 때, 처음에 개념 설명할 때 토지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를 볼까요? 기타. 자, 기타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외부로 나가지 않고 기업 내부에 남아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유보랑 같죠? 그럼 유보의 차이점을 볼게요. 자, 기업 회계랑 세무회계상 자산 부채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을 한다. 자, 우리 아까 유보는 회사 내부에 남아있지만 기업 회계랑 세무회계랑 두 개 차이가 발생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사실 기타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대표적인 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입니다. 자, 회사가 자기 주식 처분 이익 10만 원을 회계 처리하다. 자, 우리 회사에서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10만 원 이렇게 쓰면은 이 계정이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자본으로 들어갔죠. 자본 잉여금 쪽으로. 자, 근데 특이하게도 세법에서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이 아니라 수익이야 라고 봅니다. 입장 차이가 있죠? 그죠? 회사는 회계 기준에 맞게 회계 처리한 거고 세법은 법에 맞게 하고 있는 거죠. 두 개의 입장 차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는 세법에 맞춰서 계산한 다음에 세금을 납부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무조정으로 입금 산입을 하는 거예요. 수익으로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입금 산입 10만 원. 자, 그 다음에 소득 처분 해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근데 여기는 자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두 개 자본 차이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우리 얘를 수익으로 잡았다라고 했었죠. 그죠? 자, 우리 수익이 커지면 이익은 어떻게 돼요? 이익 커지죠? 이익 커지면 자본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죠? 자, 그래서 세법은요. 세법은 수익으로 갔다가 이익 갔다가 자본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본이 증가하겠죠. 자, 회계는 어때요? 회계는 바로 그냥 자본으로 갔어요. 그럼 둘 다 자본의 크기는 같죠. 자본의 크기는 같습니다. 따라서 유보로 처리하지 않고 두 개 자본이 같기 때문에 자산부채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타는 잘 안 나오지만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대표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뒤에 기출문제 푸시면 또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두 가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세무조정,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이렇게 네 가지 외워주시고 그 다음 소득 처분할 때는 세 가지 있었죠. 사회유출, 상여, 상여는 임직원한테, 배당은 주주한테, 기타는 법인기업, 개인기업, 국가지자체. 자, 유보는 내부에 남아있고요.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하는 경우 자, 증가시키면 플러스 유보, 감소시키면 마이너스 유보. 자, 기타, 기업 내부에 남아있지만 자산부채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높아심에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다고 했죠. 그죠? 자, 자산 있고요. 부채 있고요. 자본 있죠? 자본은 자본이라고 쓸게요. 자, 부채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산이 증가하면 자본 어떻게 돼요? 같이 증가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엔 자본이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부채가 증가하면 자본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감소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산의 변동이 생기면은 자본에도 변동이 생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유보에 토지 있었죠. 토지. 그죠? 토지가 세법상이랑 회계상이랑 다르다. 그러니까 자산이 다르다라고 했었고요. 자산이 다르면 결국에는 자본도 달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상과 세법상 자산과 부채에 차이가 있다면 결국에는 자본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 자본이 증가하거나 자본이 감소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적었는데요. 자본 증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회계상과 세법상의 자산 부채 차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개념 봤고요. 기본 개념인데도 쉽지 않죠, 여러분. 원래 일장 기본 개념이면 굉장히 쉬운 개념이 대부분인데 법인세는 그렇지 않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기를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한 2번 정도 한 번 들으셨죠? 한 번 더 들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2번 들었는데 한 50%에서 한 70% 정도 이해했다. 그냥 감만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 감 정도 잡고 그 다음 기출문제를 푸시면서 기출문제 풀면서 적용시키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은 예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조금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요런 거 있구나. 감 정도 잡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암기까지 해주시면 좋겠죠? 시간 나실 때 암기해 주시고 나중에 기출문제 풀면서 같이 적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이제 기출문제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세무조정이 한 10개 넘게 있죠. 그래서 제가 순차적으로 한 개 한 개씩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